오븐의 타이머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멈추고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순간 주방은 순식간에 황홀한 향기로 가득 찹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는 황금빛 치즈. 그 표면 위로 살짝 그을린 갈색의 마법이 시선을 사로잡죠. 나이프로 그 두툼한 단면을 천천히 가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이로 선명한 붉은색 고기 소스와 눈부시게 하얀 크림 소스, 그리고 초록빛을 머금은 파스타면이 층층이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맛의 여정은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이자 가장 완벽한 한 끼의 건축학이라 불리는 음식, 바로 라자냐입니다. 라자냐는 단순히 파스타의 한 종류라고 부르기엔 그 존재감이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한 겹 한 겹 정성껏 쌓아 올린 그 단면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지혜와 각 시대가 사랑했던 미학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라자냐가 하필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요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혼을 달래주는 컴포트 푸드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 매혹적인 요리의 설계도를 한 겹씩 조심스럽게 벗겨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라자냐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어느 소박한 부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라자냐라는 이름의 뿌리는 이탈리아가 아닌 그리스어 라가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밀가루 반죽을 얇고 넓게 펴서 기름에 튀기거나 구운 것을 라가논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인류가 만든 파스타면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얇은 반죽은 주식이자 접시였고, 때로는 이동 중에 먹기 편한 간편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를 라가눔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당대 최고의 미식가였던 아피키우스가 남긴 요리서에도 이와 유사한 요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라가눔은 지금처럼 물에 삶은 면을 쓴 것이 아니라 반죽을 층층이 쌓아 올린 뒤 오븐에 구워내는 일종의 고기 파이에 더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연회장에서 이 화려하고 푸짐한 라가눔을 즐기며 부와 권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라자냐라는 단어가 원래 음식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라틴어 라사눔은 원래 음식을 담는 큰 냄비나 그릇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특정한 그릇에 담아 요리하던 방식 자체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며 그 그릇 이름이 안에 담긴 요리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흔히 냄비 요리를 전골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릇의 이름이 요리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라자냐가 얼마나 조리 도구와 방식에 깊게 뿌리내린 음식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라자냐는 현대의 모습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14세기 나폴리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요리서 리베르데 코키나에는 밀가루 반죽을 삶아서 치즈와 향신료를 층층이 쌓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라자냐는 유럽 귀족들의 연회장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화려한 주연 배우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라자냐를 지금 우리가 먹는다면 아마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라자냐는 지금처럼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요리가 아니라 아주 달콤한 디저트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라자냐의 층 사이사이에 고기 소스 대신 설탕과 시나몬, 호두, 그리고 말린 과일을 듬뿍 넣었습니다. 심지어 장미수를 뿌려 화려한 향기를 더하기도 했죠. 당시 설탕과 향신료는 금보다 귀한 부의 상징이었기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에는 이토록 사치스러운 달콤함을 쏟아붓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토마토 소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따뜻하고 향긋한 디저트 파스타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라자냐는 언제부터 지금의 붉은 빛을 띠게 되었을까요? 그 전환점은 18세기 중반 신대륙에서 건너온 토마토가 나폴리의 주방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피 대상이었던 토마토가 나폴리의 요리사들에 의해 뭉근하게 끓여진 소스로 변신했고, 이것이 라자냐와 운명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라자냐는 이탈리아 남부의 뜨거운 태양과 열정을 담은 소울푸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폴리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인 라자냐 나폴레타나를 완성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아주 작은 미트볼인 폴페티네를 만들고 여기에 삶은 달걀 슬라이스와 리코타 치즈, 그리고 큼직한 소시지 조각까지 넣어 그야말로 풍요로운 한 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요리는 특히 사순절 직전의 카니발 축제 때 주로 즐겼는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가장 호화로운 재료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축제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남부에 나폴리가 있다면 북부에는 라자냐의 또 다른 성지인 볼로냐가 있습니다.
볼로냐 사람들은 자신들의 라자냐를 라자냐 알라 볼로네제라 부르며 엄격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남부 나폴리 스타일이 화려하고 자유분방하다면 볼로냐 스타일은 정교하고 우아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면의 색깔입니다. 볼로냐에서는 반죽에 신선한 시금치를 갈아 넣어 선명한 초록빛을 띠는 색면을 사용합니다. 또한 볼로냐식 라자냐에는 리코타 치즈 대신 밀가루와 버터, 우유를 정성껏 저어 만든 부드러운 화이트 소스, 베사멜 소스를 사용합니다. 며칠 동안 푹 끓여낸 진한 고기 소스인 라구와 이 실크처럼 부드러운 베사멜 소스가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녹진한 맛의 조화는 라자냐를 단순한 가정식에서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초록색 면과 붉은 소스, 그리고 하얀 크림이 층층이 쌓인 단면은 마치 이탈리아 국기를 요리로 구현한 것 같은 경건함마저 자아냅니다. 이제 라자냐가 왜 그렇게 우리를 매료시키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왜 라자냐는 다른 파스타들처럼 소스에 버무리지 않고 번거롭게 층층이 쌓아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요리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전달과 증기조리의 원리입니다. 넓고 납작한 면을 층층이 쌓으면 오븐의 높은 열기가 소스와 면 사이의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이때 층 사이에 갇힌 증기가 파스타 면을 더욱 촉촉하고 탄력 있게 익혀주는 천연증기 오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맛의 응축과 결합입니다. 라자냐를 굽는 긴 시간 동안 면은 소스의 수분과 감칠맛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소스에서 흘러나온 고기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산미가 면의 전분과 결합하면서 입안에서 겉돌지 않고 하나로 묶인 거대한 풍미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바삭한 윗면은 마이야르 반응의 정점입니다. 단백질과 당이 높은 열을 만나 수백 가지의 새로운 풍미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고소한 향기가 라자냐의 첫인상을 결정짓습니다. 라자냐를 요리할 때 가장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은 오븐에서 꺼낸 직후입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자냐를 보면 당장이라도 포크를 들고 싶겠지만 진정한 미식가는 여기서 최소 15분을 기다립니다. 이 레스팅 시간 동안 라자냐 내부에서는 놀라운 안정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아주 살짝 내려가면서 소스의 점성이 생기고 면과 소스의 결합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르면 라자냐는 층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소중한 풍미가 밖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기다림은 라자냐가 하나의 건축물로서 완벽하게 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날 라자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일요일 점심 온 가족이 모여 나누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라구 소스를 끓이고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면을 쌓아 올리던 그 시간들이 라자냐의 층 사이에 고스란히 박혀있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채소를 듬뿍 넣은 비건 라자냐부터 해산물을 넣은 라자냐까지 다양한 변주가 생겨났지만 그 근간에 흐르는 나눔과 정성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자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요리를 넘어 우리네 삶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든든한 면을 깔고 그 위에 정성이라는 소스를 아낌없이 채우며 뜨거운 오븐 속 시련의 시간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근사한 모습으로 완성되니까요.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층층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듯 라자냐의 한 겹 한 겹에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맛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소박한 밀가루 반죽에서 시작해 로마의 연회장과 중세의 수도원을 거쳐 오늘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라자냐는 시대를 건너온 맛의 건축학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층층이 쌓인 시간의 깊이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라자냐 한 조각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분 좋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